한인 최대 의류업체인 포레버 21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에 한인 의류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협력 계약 업체들의 반응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파산 배경과 회생 가능성까지 짚어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포레버 21 결국 파산 보호 신청까지 했습니다. 어제 보도를 저희가 했고요. 일단 그동안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포에버 21은 10대, 20대 젊은 여성층 중심의 유행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이른바 주니어 패스트 패션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네.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는 옷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면 여러 중소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유통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지난 2016년까지 공격적으로 매장을 좀 늘리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네. 이 사이 트렌드를 따라가기 바쁜 주니어 브랜드 본연의 업무에 좀 소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작 가격만 저렴하고 유행에는 민감하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돌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온라인 시장 진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유행과 소비가 빠른 브랜드,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패스트 패션, 포레버 21이 주력 종목으로 삼고 있는 이 패스트 패션은 사실 온라인 시장에서 훨씬 유통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니어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큰 손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포레버 21은 LA 한인 경제를 움직이는 주축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죠. 그만큼 이제 의류업 종사자가 포레버 20에 의존을 많이 했고, 또 포레버 21이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도 그만큼 많았다는 뜻인데, 이 업체들의 피해 어떻습니까? 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 어려움을 겪자 울산 시민들이 고민에 빠졌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그렇게 보면 빠르겠습니다. 네. 가장 큰 납품업체인 포에버 21과 연계된 한인업체가 전체 한인 도매업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또 이런 납품업체와 하청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해외 봉제 공장에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분명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여파가 아주 크지도 않고 또 아주 작지도 않다, 이런 말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포레버 21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규모가 제법 큰 업체와 영세 업체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네. 두 형태의 업체 간의 반응은 살짝 다릅니다. 일단 큰 업체들은 자사 브랜드를 론칭하기도 하고 독자 생존의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네. 언제든 납품 관계가 끊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자신들도 포에버 21처럼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 덕에 이번 파산 보호 신청으로 인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취재한 업체들 중에는 또 포에버 21이 있기에 자신들이 성장을 했다고 믿고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납품을 밀어주며 대형 바이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일감을 받아 납품을 한 뒤 수금을 해야 영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포에버 21이 돈을 줄 수가 없게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추가 주문이 들어와도 하청인 봉제 공장에 주문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존도가 높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포에버 21이 정상화가 진행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경쟁력이 약한 업체의 경우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포레버 21이 오래전부터 자금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 이런 말은 계속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포에버 21의 파산설은 약 3년 전부터 흘러나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협력 업체들도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파산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년 전부터 이에 대비한 업체들의 경우 납품 물량을 전체 출고량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뜨렸고요. 포에버 21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시키며 추이를 좀 지켜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파파야라든지 중소업체들이 줄 도산한 전례도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는 이제 한인 의류업계가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포레버 21이 완전히 파산을 한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인데, 앞으로의 이제 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포에버 21은 지금 글로벌 시장 철수 그리고 매장 축소를 중심으로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일본 같은 그 아시아권 매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의 60% 이상을 이미 없앴거나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매장 수가 줄어들게 되면 직원 수가 감소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물류비에 대한 감축이 가능합니다. 네. 당분간 내실 경영을 추진하면서 손실망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 수준이 좀 10억에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구조 조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미국 내 대도시 매장 그리고 남미에 있는 매장은 정상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인 의류업계의 상징적인 신화였죠. 포레버 21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무쪼록 한인 업체들과 또 연계도 있는 만큼 구조조정과 기업 회생이 꼭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수 기자였습니다.